하는 부분은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어깨와 팔꿈치 관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릎 관절 이렇게 퇴행성 때문에 어르신들 혹은 척추 예. 이렇게 그 관절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뭐 불과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어깨 관절 부분은 그 국내에서 그렇게 미개척 분야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전공이 수련할 때만 하더라도 예. 국내에서 어깨만을 전공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도 전인가요? 제가 94년도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련을 시작했으니까 예. 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없었던 거죠. 예. 아주 드물게. 예, 많지 않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진료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어깨 때문에 오시는 환우분들 보면 네. 단순히 약물 치료만 하고 적극적인 검사 치료도 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은 그 어깨 관절을 전문으로 하신 전문의도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고, 또 예, 어깨 통증 호소하는 환자들도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면서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잠깐 보면 예. 최근 5년 사이에 외래 병원에 어깨 때문에 오시는 분이 3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늘었을까요? 그 사이에? 흔히들 이 고령화가 되고 예. 그다음에 어깨를 사용하는 직업들도 많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활 식습관이 달라지다 보니까 비만도 많고 성인병 같은 호르몬 계통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깨 관절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네, 네.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중에는 제가 처음에 수련할 때 환경하고 이 환우분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차이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깨 통증이 있으면 예. 막연히 오십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네. 병원을 찾지도 않으시고 대부분의 민감 치료를 하시다가 병원을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제는 환우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넓어진 것도 예.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깨 조금 아프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네. 참다가 이제는 이제 많이들 인식 변화돼서 이렇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이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병을 키워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어떠세요? 예. 전반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예. 아직도 본인이 자가 진단으로 병원 외에 민간 치료를 하시다가 예. 악화된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관절 같은 경우가 조기에 진단이 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있는데 네. 너무 늦으면 현대의학으로도 정상으로 돌리는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환우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땅을 딛고 다니다 보니까 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보행에 이상이 있고 본인이 다급한 마음에 병원을 빨리 찾는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깨 관절은 회전 범위가 많고 굉장히 병이 심각해질 때까지 당장 일상생활을 가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 있으니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병원을 늦게 찾는 게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우리가 보통 그 관절할 때 무릎 관절이나 척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어깨 관절만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예. 다른 이제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은 뼈가 많은 힘을 지탱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운동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을 부하고 많이 쓴 관절이긴 하지만 네. 어깨 관절은 굉장히 많이 회전이 되고 사용 범위가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뼈가 지탱을 하지 못하고 힘줄과 인대가 많은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힘줄과 인대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예. 어깨 관절을 보통 이루는 근육 중에서 예. 바깥에서 만져지지 않고 관절 속에서 관절 자체를 움직여주는 힘줄들이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이 힘줄들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서 파열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게 문제가 있는 힘줄 속에 석회가 침착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석회화 근염도 있고요. 네. 흔히들 오십견으로 알려져 있는 동결견은
힘줄 외에 관절막에 문제가 생기면서 점차 오그라들면서 통증과 운동 제한이 생기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어깨 아프다 하면 이거 50견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동결견이라고 하시나요? 그 예. 의학적인 표현으로 예. 그것과 아까 회전근개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그 증상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동결근은 특징적으로 밤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손이 등에 닿지 않는 증상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도 강직이 있기 때문에 등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네. 그게 점차 진행이 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힘줄 파열은 힘줄 손상인 경우에는 그 힘줄을 쓰는 자세에서 통증을 만들기 때문에 네. 전문가가 보면 약간의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병의 경과 중에 힘줄 손상도 오십견처럼 강직으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분들이 자각 증상만으로 자가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십견과 그 힘줄 파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게 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분명히 다를 텐데 그 일반인이 그거를 구별해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오십견을 많이 앓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특정 환자한테 환자분의 원인이 뭔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예. 대부분 의학 연구들에 보면 퇴행성 변화 또는 체질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같은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또는 미세한 뇌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특히 어깨 근육이 이렇게 강직된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이 이 오십견 증세가 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당뇨와 갑상선 같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증 같은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예비 당뇨인 분들도 처음에 50견으로 진단을 받고 진단 과정 중에 당뇨를 네. 발견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런가요? 합니다. 예. 사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좀 통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오십견 관련된 오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혹은 팔을 이렇게 빙빙 돌리는 회전하는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흔히 오십견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진단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 원인이 없이 생기는 1차성 오십견인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경과를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통증도 없어지고 운동 제한이 있던 것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 미세한 힘줄 손상이 있거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통증도 좀 남아 있고 운동 제한이 풀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보면 아마도 안에 미세한 다른 원인이 있어서 시작된 동결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동결견, 그게 이제 아까 오십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렇게 잘못 오인하는 또 다른 그 증상이 그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좀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깨에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힘줄이 끊어져서 이런 증세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증세가 오는 건가요? 힘줄이 끊어지는 상황까지 오는 건가요? 대부분 한번 큰 외상이나 예. 사고에 의해서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통증도 굉장히 심각하고 갑자기 팔이 안 들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빨리 찾게 되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퇴행성 변화, 연령에 따라서 힘줄이 약해져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다가 생긴 마모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파열로 이어지다 보니까 환자분 팔 듣는 것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을 참다가 보시면 네. 나중에 진짜 팔이 안 들어질 정도까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줄이 파열됐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있고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건가요? 예. 처음에는 건름이라고 얘기하는 힘줄이 붓고 헐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와 다른 물리 치료 등으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근데 더 진행이 돼서 힘줄이 파열이 진행이 되다 보면 예. 점차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파열이 생기게 되고 그때는 관절경 봉합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그 시기에 수술이 잘 진행된다면 수술도 용이하고 최근에는 수술 결과들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6주 정도 지난 뒤부터 재활 시작해서 약 3개월이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흔히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고통을 겪다가 또 교수님을 만나셔서